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보는 한국 강희신입니다. 오늘은 시간이니만큼 당연히 미국에서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평양에서의 3차 회담에 대해서 많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차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더군다나 오늘이 일요일입니다. 이 내용을 경제인 200명도 함께 동행한다는 여기까지는 자세히 전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그 전반적인 그런 그 분위기는 충분히 그 파악을 하고 있고, 미국과 한국이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미국에서도 분명하게 그 한국에서처럼 깨닫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떠한 그 포커스를 그쪽에 조금 두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역시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평화를 위한 그런 남북 정상회담인 것은 물론이지만 본인의 정치적인 그 어떠한 그 위기감을 지금 극복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그 반전의 기회로 삼지 못하느냐, 이것도 미국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마 내일 제가 아침에 그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이 되면은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월요일 아침 9시가 되면은 좀 더 그 미국의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가 그 밖에 경제 전문 신문들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께 한국의 경제인들이, 그것도 이제 특히 삼성전자의 그 이재용 그 부회장 등이 같이 동행하는 것을 미국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까지 충분히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굉장히 그 어려운 도전이 된다. 한국과 미국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 CBS, 워싱턴 포스트, AP통신, AFP통신 다 마찬가지 지적을 하면서 이번에는 모호한 성명이 아니라 분명한 어떤 것을 가지고 와야지 된다는 거죠. 결과를 가지고 와야지만 앞으로 북한과 미국과의 핵 협상 과정에 어떤 그 디딤돌 같은 것을 또 줄 수 있다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번 주에 그 회담을 끝내고 나서 그 다음 주가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죠. 유엔 회의에서. 그렇게 될 때는 지난번에 정의용 그 서훈 그 팀이 그 청와대와 국정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나서 발표를 했었던 그런 그 내용, 김정은 위원장에게 들은 내용은 서훈 실장이 존 볼튼 트럼프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 그것과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만나는 것은 상당히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한다는 것을 표시하도록 지금 이제 치어리더 역할을 해야지 되고요. 세 가지죠. 결과는 성공이냐, 실패냐, 아니면 그 사이 어디선가.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한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충분히 그 받아들고, 또 이번에는 생중계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난번에 그 판문점 그 제1차 정상회담 때처럼 함께 볼 수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한다고 하면 무슨 의미인 건지, 그리고 또 핵을 포기한다고 직접 공개적으로 말을 할 것인지. 지금까지는 김정은 위원장이 뭐 어떤 형태로 그 핵을 포기한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말을 공개적으로는 하지 않았죠. 그리고 어떠한 그 문서로도 남긴 것이 없기 때문에 정의용 실장이 지난번 3월 달에 백악관에 와서 얘기를 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얼마 전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나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충분히 이제 뭐 핵을 그 포기를 한다고 했다. 대신에 이제 이번에는 종전선언 이런 것을 원하는데,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한미 그 동맹이 약화된다던가 미군 철수를 해야지 된다던가 그런 것은 아니고, 또 더군다나 그 종전선언도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에서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얘기를 했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 내용을 3월 달에도 정의용 실장이 거의 뭐 비슷한 내용을 미국에 전했다고 보는 겁니다. 비슷한 커멘트를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안보를 보장해주면 우리가 핵을 힘들게 개발을 하고 지켜야지 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그리고 한미 뭐 군사훈련하는 것도 이해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 그러나 공개적으로나 문서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겠다. 그것도 이제 미국이 원하는 식으로 꼭 핵 포기를 미국이 원하는 식으로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이번에 성과를 낼 것인가를 미국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이 한국에서 예를 들면은요,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가 나경원 의원이 자유한국당에 아니 김정은 위원장이 확실하게 핵을 포기한다는 말을 해주면은 우리가 또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방북하자고 했었던 그런 것에 동의할 수도 있지만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정의당의 대표가 그런 얼토당토 않는 말이 어디 있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같이 가서 봐서 그 자리에서 직접 들으면 되지. 그런데 왜 가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은 정의당의 입장에서 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제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서훈 국장이나 정의용 실장 앞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완전히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지만 공개적으로 음성으로 이게 한반도의 비핵화냐 노스코리아의 비핵화냐 어쨌든 어떠한 형태의 비핵화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는 하겠다 하는 확실한 선언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선언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나경원 의원이 얘기를 한 것 같고 이정미 대표야 또 나름대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미국에서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네이션이라는 잡지가요. 미국에 뭐 상당히 진보적인 그런 잡지인데요. 지난주에 미국의 국방부가 결국은 뭐 주한 유엔 사령관이 다 미국의 국방부의 뭐 최종적인 지시대로 일을 하니까요. 철도 인스펙션을 막았잖아요. 남한과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경제협력 같은 거 이것을 미국이 지금 원치 않는다는 거죠.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이 긴장을 줄이려고 무슨 초소 없애는 것 이것까지도 보류하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미국에서 이런 점을 요즘에 진행을 하고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쪽을 선택을 해야지 된다면 최근에 보이고 있는 행보는 미국이냐 북한이냐 선택을 할 때 미국의 뜻과는 어긋난다 할지라도 남한과 북한의 내부의 관계 개선을 하기를 더욱 원한다는 것이요. 한국이 더 이상 미국과 함께 행동할 필요를 못 느낀다. 이게 데니엘 스나이더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에서 뭐 일본이라든가 뭐 아시아에 대해서 많이 취재를 했고 지금은 이제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역시 관련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저널리스트가 한 얘기입니다. CNN의 평양 윌 리플리 특파원도 구구절 때 평양 사람들도 이제 매스 게임을 할 때요. 퍼레이드 끝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4월 달에 판문점 정상회담 그런 것에 카드 섹션이 있었을 때 굉장히 북한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내려가고 있는 지지율을 땅 위로 끌어올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만나게 하려면 그러면은 이제 차이를 없애는 이제 이런 노력을 아무튼 해야지 되는데 성과가 주목이 된다는 거죠. 미국은 한국전을 끝내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 이런 것을 이제 한국 분들이 요즘 많이 점점 알아가시겠죠? 남북이 스스로 해결을 해야지 된다. 이것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8.15 때 이미 선언을 한 것이고요. 한반도의
내부의 남북한 관계, 뭐 관계 개선 이런 것은 북미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또 한국이 스스로 이 운전석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앉아야지 된다. 그래서 연락사무소 설치도 결국은 미국이 반대했어도 어쨌든 오픈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은 백악관의 강성과 또 워싱턴의 보수적인 띵크탱크가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이것도 지금 미국에서는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이제 신뢰, 북한과 미국 사이가 됐건 남한과 북한 사이가 됐건 그런 신뢰 서로 믿는 것이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뭐를 보여줘야지 된다. 증거 원칙주의인 거예요. 이게 이제 뭐 피도 아니고 붙어 있는 나라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냉정한 서구식 사고 방식이기도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강성으로 나가봤자 계속 실패하지 않았는가. 국제사회 차원에서 북한을 돕고 스스로 북한이 올바른 결정을 하면서 갇혔던 곳에서 밖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북한 핵 문제를 푸는 최선의 길이다. 얼마 전에 정의용 실장이 뭐 국방 포럼에서 지난 목요일인가요? 했었던 얘기를 워싱턴 포스트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용 실장 말이 곧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이니까요. 그래서 이 같은 문재인 행정부의 태도, 말, 방향 등이 미국의 강성과 한국의 보수를 또 일본까지도 불안하게 한다. 다시 한번 워싱턴 포스트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같은 접근은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세계에서 가장 폭군적인 정권이라는 사실은 뒤로 가려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적인 최대 압박에는 방해가 된다. 이미 뭐 중국이 많이 느슨해졌어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타임테이블을 내놔라는 이런 것이 오히려 비난을 받게 된다는 그 사이에 북한은 남한과 한국도 또 뭐 미국과 중국도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도 심지어 이 서로와 서로 간의 간격을 넓히도록 하는 말하자면 이간하는 이게 지금 북한의 정책이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북한의 이 같은 정책이 작동을 하고 있다. 이건 이제 랜드 코퍼레이션이요. 산타모니카에 있는 랜드 코퍼레이션이 어찌 보면 미국에서 무슨 워싱턴에 있는 띵크탱크가 아니지만 가장 먼저 가장 일찍부터 뭐 1980년대 뭐 그 이전부터 북한에 관해서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뭐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어떤 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이 랜드 코퍼레이션의 앤드류 스코벨 전문가가 하는 얘기입니다. 장기적으로 북한은 결국은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좀 넓히기 위한 이런 것이 북한의 정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나저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모든 중요한 일들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질 텐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AP통신의 보도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는 뭐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나 보다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알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은 되풀이해서 계속 예측하고 예상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예상과 예측을 오늘의 미국에서 처음부터 꾸준히 여러분들께 전해드렸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야단도 많이 맞았고요. 너 도대체 한국 사람이야? 아니면 뭐 노랑머리 미국 사람이야? 뭐 바나나 아니야? 뭐 이런저런 얘기. 바나나도 아니고요. 노랑머리도 아니고요. 뉴스를 할 때는 한국 사람이다, 노랑머리다, 바나나다 이런 것을 다 떠나서 뉴스 그 사실에 어떻게 하면 가장 가까운
가까이 그 접근할 수 있느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태어난 조국과 오래 살아온 조국이 미국이라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나라보다 훨씬 여러 부분에서 좋은 점도 많지만 힘의 균형에 있어서 약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때로는 저도 알게 때로는 의도적으로 어떠한 그 한국의 입장에서 생각이나 이런 방향 같은 것을 전해드리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꼭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을 위해서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을 위해서 방송을 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결국은 한국을 돕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저의 경험으로도 알고 경험이 아니라도 머리로도 가슴으로도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사실에 접근하는 보도를 해드리는 게 한국에도 미국에도 세계에도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기본 입장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북한 문제가 나왔을 때 남북 정상회담이 됐건 아니면 북미 정상회담이 됐건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완전한 핵 포기를 할 수 없다고 예상을 한다. 이 내용을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과거보다는 전보다는 불과 한 뭐 몇 개월 전보다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완전한 핵 포기는 불가능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북한에서 또렷하게 뭔가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일자리 문제, 부동산 값이 얼마나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도 북한 정책을 관리하기가 훨씬 힘들어질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는 사람들이 한국 내부에서 북한 문제에 관한 그런 그 시동을 잠시 끄고 국내 문제부터 해결해라 하는 압박이 늘어날 것이라고도 AP통신이 예상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세계 무대에 나오게 했습니다. 전에는 뭐 김정은 위원장이 무슨 말을 하든지 nobody care.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저 사람 미친 사람.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한국 분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세계인들이 김정은 위원장을 봤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봤습니다. 뭐 싱가포르 회담 그 초반 부분에는 나이가 많은 그 트럼프 대통령보다 조금 그 뭐라고 할까요? 긴장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몇 살밖에 되지 않은 세계 무대에 나와보지 않은 그런 그 지도자 치고는 굉장히 그 늠름했다는 인상도 남겼고요. 좀 그 어찌 보면 그 천진하게도 웃어 제치는 그런 모습들이 미국 사람에게도 좋은 인상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의 사람들이 김정은을 쳐다보기 시작했는데 다시 고립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we don't know. 이 답이 빅터 차, 뭐 조지타운 대학교 석좌 교수고 한국의 주한미 대사로 갈 뻔했었던 미국에서는 누가 뭐라고 하던 지금 한국의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이나 그런 방송 저널리스트들이 빅터 차 교수를 굉장히 싫어하고 그야말로 뭐 말이 그 통하지 않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지만 의견인 겁니다. 이 사람도 이 사람 나름대로의 강성이에요. 굉장히 강성인데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더 강성이 더 많은 거죠. 빅터 차보다. 그래서 이런 그 사람들 미국에서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 강성 북한에 대해서 우파 시각 쪽에서는 빅터 차의 의견을 상당히 존중을 합니다. 이 빅터 차 교수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의 기대치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AFP 통신과 인터뷰에서요. 그래서 한국 언론도 이 내용을 번역을 해서 전했던데요. 북한에 관해서는 아무튼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one of the top 전문가입니다. in US. 비핵화와 공식적인 그 평화 대화 종전선언을 구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전선언 같은 경우는 중국도 지지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중국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그 행보에 대해서 그러면은 한국, 북한, 중국 세 나라가 종전선언, 평화선언을 원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고립될 수 없잖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 평화선언, 종전선언으로 인한 노벨 평화상 타기를 아직도 원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남한과 북한이 평화선언 쪽으로 가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내가 다 지원해서 그런 것 아니야. 뭐 이런 것도 하고 싶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분명히 얻어야지 되는 것도 있고, 얻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이 군사분계선에서 무기를 거두는 건요. 뭐 예를 들어 포병부대를 후퇴한다던가 이런 것.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다 내 아이디어잖아. 잘 될 거야. 내가 잘 된다고 했잖아. 잘 됐잖아. 할 수 있다는 이 정도는 또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줘야지 되고, 트럼프 대통령도 본인이 완전한 그 리스트를 다 이것도 먼저 하고 뭐 종전선언 해줄게. 여기에 대해서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였고요. 일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시사 토크쇼, 저도 오늘 조금 방송이 늦었죠? 그 시사 토크쇼 커피 마시면서 보느라고 그랬어요. 린지 그레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상원 의원,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 이번이 북한과 평화로울 수 있는 마지막 최고의 기회다. 라고 CBS와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군인 가족들이 이제 CBS의 진행자가요. 존 디커슨이 미국 군인 가족들이, 미군 가족들이 한국에서 떠나기 시작할 때, 그때가 이제 시간이 됐구나. 선제 공격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밥 우드워드의 책, Fear, 두려움, 공포에 나온 그 얘기잖아요. 그걸 국방부가 알고는 확 막아버렸다는 건데, 아직 거기에 대해선 시간이 조금 있다. 린지 그레엄, 상원 의원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나? We don't know. 트럼프 대통령을 북한이 속인다면 그 다음에는 고통의 세상이 될 것이다. 옵션이 없다. 미국으로서도 군사력을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이 북한과 평화로울 수 있는 마지막 최고의 기회다. 그래서 미국이 뭘 다 해줘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얘기는 북한이 알아서 다 해라 라는 얘기고요. 그리고는 이제 시차상으로 아직까지는 뭐 오후가 되면은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0명이나 되는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북한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보도하는 언론이 미국에서는 많지 않아요. 블룸버그 뉴스가 그래도 경제를 전문으로 다루니까 제일 먼저 보도를 했고, 뭐 이재용 부회장, SK, LG 뭐 CEO 등 뭐 현대자동차 부회장, 또 현정은 뭐 현대그룹 회장 등등 가잖아요. 다 또 뭐 현대 같은 경우는 정주영 회장과도 연관이 있는 그런 곳이고, 또 그 현정은 회장은 김정일 위원장을 여러 번 만났었죠. 뭐 2011년 김정일 위원장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를 할 때 여러 번 만났는데, 이번에 이제 한국에서 뭐 경제, 종교, 문화, 스포츠 여러 사람들이 가고, 뭐 카톨릭 대주교도 가고, 케이팝 스타 가서 노래도 부르고, 에일리시 미국에서 살다가 간 등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층이 있는 보도는 뭐 내일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블룸버그 뉴스도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금 이 과연 두 지도자, 이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서 다리를 놓을 수 있는가? 첫 번째 정치 위기가 지금이라고 보는 겁니다. 뭐 지금 한국에 살고 계신 분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뭐 부동산이라던가 집값이 너무 올라서 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노무현 대통령 때 실패했었던 것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뭐 집값이 뭐 한 60%까지 올라가고 했었잖아요. 재벌 개혁에도 실패했었고. 그런데 지금 이제 비슷한 문제, 재별 계획, 제가 그렇게 싫어하는 적폐청산이라는 말, 그러나 적폐청산이라는 말에서 뭔가 적폐청산이라는 건 필요하신 거긴 하죠. 일제청산 같은 것처럼 그게 청산이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왔으니까. 그러나 지금 쓰여지고 있는 적폐청산이라는 말과 행동은 왠지 우리와 그들이라고 편을 갈라서 뭐 할 수 없이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으로 상대를 완전히 적으로 보고 가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제가 싫어하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의 비슷한 문제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 했는데, 결국은
이게 남북 문제를 잘 하기 위해서도 삼성이라든가 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잖아요. 그 촛불 시위 등등 했을 때 얼마나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해외에서 만나고 등등 이재용 그 부회장을 포함해서 재벌들을 그렇게 개혁한다고 소리소리 치더니 재벌 개혁은 하지 않고 그 재벌들과 같이 가네. 그럼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뭐 재판과 뭐 남북 문제 따로 가야지 된다고 청와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또 국민들이 볼 때는 그 나물이네, 그 나물에 그 밥이네 소리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적폐청산이라는 단어를 싫어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날의 재벌이 어떠한 그 마이너스적인 게 있다 할지라도 굉장히 많은 뭐라고 하나요? 부작용을 안고 다른 사람들을 희생 삼고 하면서 그 부자가 되고 하긴 했어요. 예전에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중공업을 막 일으키고 할 때 노동자들이 라면도 못 먹어가면서 뭐 산업재해를 당하면 그런 것들이 지금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만 보고도 안 하고 보상도 받지 않고 그 사람들도 그 또 손가락이 잘라지고 아픔을 이기면서도 또 하루 끼니와 시골에 보낼 돈을 위해서 일을 했어야지 됐고 그런 희생으로 인해서 국가가 전반적으로는 크게 잘 살게 됐고 그 이후에 빈부격차가 그때도 그랬지만 굉장히 심해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100% 마이너스라고 볼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국가적인 단위에서 한국의 경제력이 커진 것도 있기 때문에 박정희 시대의 인권 유린과 그 여러 가지 탄압과 어떠한 그 독재 이런 것이 있었지만 그 바탕에서 한국의 경제가 피어난 것도 인정을 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생긴 거대한 그런 그 동물이 재벌이라는 그 어떤 그 주체라면 그 재벌이 지금에 와서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나쁜 점이 많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재벌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한국의 경제 발전이라는 세계 몇 위로 올려준 여기에 노동자들이 기여를 했었던 것처럼 색깔은 다르지만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재벌들의 기여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미 이렇게 생겨난 것을 완전히 적폐다 하고 다 그럼 갈아엎어 하자면 갈아엎어지겠어요? 수십 년 동안 안 갈아엎어진 게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그 적당히 양보도 하고 타협도 하면서 문제를 그 고쳐가자 맞춰가자 하는 뜻이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유튜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적폐청산이라는 그 단어라기보다는 어떤 뭐 재벌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좀 순화되고 적대감을 덜 느끼게 하지 않았을까. 죄송합니다. 혹시 전화벨 소리를 듣고 계시다면 그냥 가겠습니다. 라이브입니다. 저것을 오프해 놓지 못한 저의 실수입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적폐라는 말을 싫어했었던 것 같고요.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말하자면 적폐 청산의 대상들과 함께 그렇게 따지자면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적폐청산이라는 말을 쓰기를 싫어했던 겁니다. 많은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삼성이 없어지면 LG가 잘할 텐데 다른 기업들이 또 나올 텐데 그러나 신용과 전통과 쌓아놓은 것을 뭘 구태여 다 갖다가 버릴 필요까지도 있을까 하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오늘 뭐 유튜브 방송이니까 정규 방송이 아니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완전한 청소는 힘든 거예요. 일요일마다 제가 집 청소를 하지만 집 청소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여도 집 청소 하나도 완전하게 못합니다. 방 하나도 완전하게 못해요. 다만 더 좋은 다음 한 주일을 위해서 가능한 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정치인들과 쭉 같이 가면은 이게 뭐 당연히 정부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정부도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해주는 부분이 있다고 믿어지지 않으세요? 어떻게 기브 앤 테이크가 전혀 없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개혁이라든가 극단적인 무심함이라든가
극단적인 그 지지라든가 맹목적인 지지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하는 것이 이번에서도 느껴지고요. 굉장히 지금 다른 데로 많이 갔는데요. 어쨌든 뭐 국민들 가운데서 특히 이제 그 보수 가운데선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어떻게 삼성이 거기를 가 하는 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테고요. 또 진보에서는 진보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계실 텐데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죠. 그 주한미군 철군 문제도 그래요. 지금 미국에서도 그 미국 강성도 그렇고 뭐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고 주한미군을 철군한다는 것은 이게 이제 종전협정과 다 연관이 되니까요. 그게 이제 평화선언으로 가고 하면 주한미군을 완전 철군을 하던 부분적인 철군을 하던 아니면 어떠한 그 역할이 달라지건 뭔가가 이제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주한미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미국에서 주한미군 철군을 제일 먼저 생각했었던 사람은 민주당 대통령이잖아요. 1976년도에 대통령 당선자고 77년도에 이제 취임을 하고 그때 이제 먼데이 부통령이 일본을 77년도에 방문을 했었을 때 4, 5년 안에 주한미군을 철군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인권 대통령인데 박정희 대통령의 그 당시에 뭐 중앙정보국이 미국 의회에 뇌물 주려고 했고 뭐 박보이 사건 뭐 이런 여러 가지요. 그 박보이 씨가 그 당시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내가 설령 잘못했더라도 뭐 국가에 대한 사랑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하는데 핵무기도 뭐 뺀다고 하고 어떻게 저렇게 그 박정희의 중앙정보국은 인권을 유린하면서 저런 행위를 할 수가 있는가. 또 미국에서조차 하고 그 지미 카터가 버럭 그 당시에 화가 나서 다 빼 뭐 했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뺄 수가 있어요? 미국의 이득인데. 그래서 또 1949년도에 미군이 나오고 나서 결국은 그 북한 침공하고 뭐 중국이 개입하고 이런 것을 다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1954년도에 그 안보 동맹을 맺었는데 지금이야 이제 주한미군 철군이 조금 좀 다른 시각에서 봐야지 되지만 왜냐하면 한국이 북한의 인구로 보더라도 이제 뭐 2배 이상이고 GDP 같은 경우는 뭐 48배 정도 되니까 스스로 지킬 수는 있죠. 한 가지가 이제 중국 때문인데 그 과거에 일어났었던 한국전 같은 그 당시에 그 중국과 북한이 뭐 손잡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그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만큼 다 입장이 지금 다른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한국의 사람들이 지금 그 남북 회담을 바라보는 것과 미국에서 남북 회담을 그 바라보는 것과 북미 회담에 대한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우리 것만이 옳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그 각자의 입장에서 북한과 한국과 미국 그런 크게는 이제 세 부분 한국에는 뭐 여러 보수 진보가 또 나눠질 테고 미국에서도 뭐 강성 온건파가 나눠질 테고 북한이라고 안 그러겠어요? 이제 북한에 군부가 있고 뭐 70대 80대 된 그런 사람들이 김정은 위원장을 해외에서 공부하고 와서 뭐 국내 사정도 모르면서 안 그러겠어요? 그러한 입장에서 어느 지도자가 장기적으로 자신의 지금 임기뿐만이 아니라 그 임기로 보면은 김정은이 가장 유리할 테고요. 장기적으로 가장 일단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그 국가의 입장에서 좋을 것인가. 그리고 더 위대한 지도자라면 이것이 세계 평화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좋을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들은 각자의 문재인, 트럼프, 김정은 이 세 사람의 역량인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아주 또 하나의 위대한 서울은 익숙하지만 판문점은 익숙하지만 평양은 익숙하지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끔 미국에서도 힐끗힐끗 미국 사람들이 특파원들이 보여주는 그런 클립으로 보고 그래서 북한에 관한 화보집 같은 것이 나오면 굉장히 미국에서도 잘 팔렸죠. 학자들 사이에서. 그런데 이것을 내일 모레 글피 사흘 동안 평양을 생중계로 많이 미국에서도 볼 것 같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인가? 아무도 모르죠. 미국에서 보는 한국 강혜신이었습니다.